전부자의 다육사랑입니다.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이렇게 몇몇 아이들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. 근데 오늘은 이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살짝 보여만 드릴 거고요. 제가 이벤트에도 나눠드렸고, 또 저도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당인 키우기에 대해서 오늘은 아는 대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려고 당인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답니다. 그 당인의 원산지는요, 그 남아프리카이고요. 그 카랑코에 루시아라고 되어 있고요. 당인은 그 분홍과 이렇게 녹색, 분홍과 녹색,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빨간색 같기도 해요. 그 백분이 있는 딱 나비가 날아가는 형상을 한 이런 모습이고요. 지금인 여름보다는 일교 차이가 큰 가을, 겨울, 봄에 이런 색을 나타내는, 이렇게 빨간색을 나타내는 색감이 꽤 이쁜 아이네요. 당인을 키우는 흑배합은요, 우리가 보통 다육이를 키우는 그 흑배합과 똑같이 일반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 초보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거예요. 보통 그 초보분님들은 그 흙배합을 하실 때 관엽식물처럼 일반 흙이나 또는 그냥 상토 넣으시면 안 되고요. 화원에서 사는 상토 30%에 마사, 펄라이트, 에스라이트, 퓨리라이트 또는 저곡토를 섞은 흙 70% 해서 흙성분은 30%만 들어가는 정도의 흙배합을 하셔서 이 당인을 키우신다면 물빠짐이라든가 또 과습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그 물주기는요, 이제 저희들이 다육이든 선인장이든 관엽이든 심지어는 야채까지도 모든 그 식물이 노지 뭐 밭이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담아서 키우는 아이들은 물 주는 게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물 주기가 일률적 답은 없고 항상 내 환경 내게 맞는 데 주라 그러는데 식물과 흙 화분의 배합도 상당히 중요해서 식물이 작은데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아이만 한 식물이 2분에 있다 그러면 물 빠짐이 좋아서 물을 주는데 조금 덜 신경 쓰이겠지만 이 아이를 화분을 좀 더 큰 데다가 해준다 그러면 물 주는 타이밍을 좀 더 늦춰야 되겠죠. 더 작은 데 준다 그러면 조금 더 자주 줘야 되겠고요. 그리고 이 모든 다육이의 특성이 이제 이 당인 같은 경우는 입장이 그렇게 두꺼운 아이가 아니라 키우다 보면 잎 끝이 물마름이 온다고 해요. 근데 보통 일반 다육이들은 몸에 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주는 거는 조금 아껴서 주는 게 넉넉히 주는 것보다는 좀 더 도움이 되고요. 보통은 심어 놓고 맨 위에 흙이 바싹 마른 정도에서 물을 주는 게 좋은데, 눈으로 또 육안으로 이게 우리가 판단이 서지 않는다 할 때는 항상 저희가 사용하는 그 막대를 한번 살짝 찍어서 그 끝에 물에 그 촉촉함이 묻어 나오면 아직은 주지 않을 때다 생각하시고요. 요지나 또는 뭐 이 산적꽂이 같은 거를 찔러서 그 물이 끝에 찍혀 나오면 아직은 이 아이는 물을 주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봄과 가을 건조한 시기 또 성장 시기에는 설령 물을 좀 넉넉히 준다 하더라도 그 무름병이나 썩는 게 오지 않아요. 근데 한여름 요즘같이 고온 다습하고 이 아이들이 크는 온도는 뭐 25도 30도 그 이상을 가지만 건조한 기후에 살던 아이들인데, 저희 같은 나라는 온도는 35도가 아니 가더라도 습도가 워낙 높아서
그 삶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여름에 다육이들이 무름병이 오거나 그 많이 물러서 죽거나 입장에서 물이 나거나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. 그래서 다육이를 키우실 때는 물을 너무 많이 사랑을 주지 마시고 조금 박하다, 야박하다 싶을 정도로, 특히 여름에, 그 다음에 겨울에 온도가 또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겨울에는 또 얼어서 냉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은 물을 좀 아껴 주시고요. 봄과 가을 성장기에는 물을 조금 더 넉넉히 주시는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당연한 번식을 입꼬지도 하고 자구 번식도 하지만 워낙 자구가 잘 달리는 아이라 굳이 입꼬지를 하는 것보다는 그 자구로 번식을 하는 게 좋고요. 또 자구가 이 주변으로 바글바글 달리면 그 자체로 군생으로 키우는 것도 꽤 멋이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번식은 입꼬지도 가능하고 자구 번식으로 가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이는 어떤 환경에서 키워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궁금한데요. 그 당연히 추위에 많이 약하답니다. 그 잎이 얇은 아이라 잎장 끝이 말라서 그 마르는 현상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. 저기 여기 지금 비치 후리대가 있는데요. 여기 비치 후리대 이렇게 보면 비치 후리대도 다른 다육이에 비해서 잎이 좀 얇은 아이잖아요. 이렇게 이건 지금 뭐 하엽이 지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잎이 말라가는 그 잎마름이 이 당인도 조금 심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잎마름이 오는 좀 약한 부분이 있고요. 병충해는 좀 그 키우기 까칠한 병충해가 오는 응애나 깍지가 오는 그런 아이인데 그것도 저희가 봄 가을에 한 번 정도 살충제나 살균제를 해준다 그러면, 제가 키워보니까 살균 살충제를 해줌으로써 아이들이 응애 깍지 전혀 안 오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이제 그런 약을 해주는 걸 조금 귀찮아해서 안 해줘. 그런데 한 봄 가을 2번 정도만 해줘도 그렇게 많지 않은 가정에서는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색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면은 조금 이쁜 색이고요. 그 앞장에 보이는 요 초록색, 그 여름은 주로 이렇게 초록색을 띄우고 지금 색깔이 좀 많이 빠졌지만 가을, 겨울, 봄처럼 이 낮밤의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물들미 아주 이쁜, 그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잖아요. 이 물들미 지금보다는 봄, 가을, 겨울에 예쁘게 물드는 좀 그런 예쁜 색감을 나타내주는 아이라고 합니다. 저희가 봄, 가을에 이제 살충제, 살균제를 해줄 때 칼슘제와 영양제도 한 번씩 타서 넣어주면 아이들이 병충해도 이기고 색감을 나타내는 것도 좀 더 이쁠 거고요. 무름병이 오거나 이런 그 약한 것을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병충해 살균제, 살충제를 어떻게 쓰는가가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. 살균제는 말 그대로 균을 죽이는 거라 미리 예방을 하는 차원인데, 이 살균제를 해주면 다육이의 무름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살충제는 말 그대로 해충을 죽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할 때 비율이 맞는 비율로 해서 두 가지를 한 번에 섞어서 소독을 해주면 무름병도 막을 수 있고, 흙속 깊은 데 있는 해충알을 죽여서 해충이 생기는 것, 응애나 깍지 이게 생기는 거를 막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지금은 너무 습하고 고온이라 다육이 화분에 흙이 통과되는 게 안 돼요. 그러니까 7, 8월은 하시면 안 되고 3, 4, 5월 중에 또는 9, 10, 11월 중에
살균 살충제, 또 영양제, 칼슘제 또 이제 이렇게 주는데요. 살균 살충제는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러나 살균제, 이 회사 저 회사에 나온 살균제 플러스를 해서 주시면 약성이 강해서 안 되고요. 살충제도 마찬가지로 A 회사, B 회사에서 나온 살균제를 동시에 주는 건 다육이들에게 무리라고 합니다. 또 우리가 영양제와 칼슘제도 두 개를 따로 주는 게 번거롭잖아요. 그래서 영양제 플러스 칼슘제를 섞어서 우리가 한 번씩 그 살충 살균제를 준 나머지 또 물 주는 공백에 이걸 줄 수가 있는데요. 이때도 영양제 플러스 영양제는 과하고요. 또 칼슘제 플러스 칼슘제는 가해요. 그러니까 어떤 영양제와 어떤 칼슘제를 섞느냐 하더라도 한 가지 플러스 한 가지를 섞어서 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, 똑같은 약을 두 가지를 섞는 거는 하시면 안 된답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살균제나 살충제를 같은 약을 꾸준히 쓰면은 또 단점이 있는데요. 그 살균제는 미리 우리가 이제 예방을 하는 거라 한 가지 약을 계속 너무 자주 주면 이 다육이들이 내성이 생긴다고 하네요. 그래서 우리가 그 살균 살충제도 한 번의 약을 썼다면 이 다음에 약을 구입할 때는 다른 약을 구입해서 번갈아 가며 써주는 게 다육이들에게 약의 내성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당인을 가지고 저도 키워야 되고 또 우리 여러분들도 키워야 돼서 약 쓰는 방법, 흡배합, 물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조금 미흡하지만 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 찍었고요. 제 영상이 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잊지 마시고 많은 구독 해주시기 바랍니다. 항상 여러분들한테 감사합니다. 제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좋은, 더 단단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뵐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